뭔가를 들고 나왔는데,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. 솔직히 칼을 가지고 나올 줄은 알았지만 설마 했죠. 그런데 상당히 큰 사시미 칼을 들고 나와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. 같이 간 회원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야 거의 정신줄 놨죠.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요,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혼자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. 물론 농지나 임야나 이렇게 혼자 가서 뭔가를 쓱 보고 오면 좋은데,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2명 정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제가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된 요인은 회원과 함께 주택의 집주인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. 당연히 저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집안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니까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 집주인이 딱 등장하더라고요.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법적인 계고장도 날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분이, 저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분이 안에서 굉장히 화를 삭히고 있었나 봐요. 잠깐 등장했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,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. 솔직히 칼을 가지고 나올 줄은 알았지만 설마 했죠. 그런데 상당히 큰 사시미 칼을 들고 나와서 저 굉장히 놀랐어요. 같이 간 회원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야 거의 정신줄 놨죠.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. 그 상황에서 그분에게 달래는 말이 통하겠어요? 이미 겁을 주려고 시작한 그런 일인데, 저도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거에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하겠어요? 또 겁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. 칼을 휘둘러서 해결될 것 같으면 몇 번이고 휘둘러서 해결하라고.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좀 치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. 물론 저랑 같이 갔던 회원은 여자분이셔서 계단 밑으로 멀리 떨어져서 계시더라고요. 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분도 겁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요. 그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그분도 사시미 칼을 다시 집안 안쪽으로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. 나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마라. 내 사정이 이렇다. 그런데 그분들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어요.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요. 자기의 상황만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같은 말만 하는 거죠. 돈을 주고 받고 하면 깔끔해요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서로에게 얽힌 사정으로 돈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거고요. 그 강제력에서는 솔직히 전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낙찰자에게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낙찰자 겁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죠.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. 특히 명도를 하러 갈 때는요, 한 명만 쓱 가라고 하지 않아요. 그게 대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 시기를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. 특히 부동산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어떤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잘할 수 있다.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다.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툭 튀쳐나오는
변수를 무슨 수로 관리해요? 때에 따라서는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고요. 상대방을 달랠 줄도 알아야죠. 솔직히 그런 것이 경험이고 요령인 것 같아요. 전 주인이 칼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. 부동산 경매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일을 벌여서 해결을 하는 것이 듣기에는,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.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죠. 별로 없는데 무조건 낙찰만 받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실상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일이 한 건, 두 건, 뭐 그 정도예요. 다 어떤 문제든지 조금씩 있어요.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익이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지, 물건 자체에서 이익이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. 어떤 문제를 예상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뭐든지 쉽게 보지 마시고요. 혼자 가서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다? 그렇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. 많이 겪다 보니까 깨달았어요. 뭐 대꾸를 안 하는 사람, 뭐 가스통을 터치겠다고 하는 사람, 전 주인이 맞는데도 자신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는 사람,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보다는 누군가와 상의해서 정제된 답변을 내놓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.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요.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. 자신이 뭔가를 하려면 시행착오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. 현장을 그냥 낙찰 전에 쓱 한번 보는 것은 혼자 가도 상관이 없는데, 낙찰 후에 이해관계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면 누구라도 한 명 데리고 가세요. 혼자 가는 것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.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. 그게 농지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혼자 쓱 명도하러 가는 것은 본인이 전문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충분히 말로 설득할 수 있고요.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요청해 주십시오. 고정 댓글에 명도 합의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서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